30대 여자 환자신데 이제 이런 상태로 병원에 내원을 하셨어요. 파란 막대기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바로 임플란트 방향인데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주 이제 특별한 보철을 썼어요. 실제 임플란트의 방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치아가 연결되는 부위를 하나를 더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상에서 3D 디자인을 직접 해서 가상으로 치아까지 만들어 본 겁니다. 이제 입술선하고도 잘 맞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치아 위치라든가 크기도 잘 배열이 잘 맞고 색깔도 예쁘죠. 안녕하세요, 치도크TV 이재민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앞니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고 나서 이 임플란트가 방향이 아래가 아니고 앞을 향해 심어져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우선적으로 앞니 임플란트가 잘 되려면 지금 보시는 이 모형과 같이 치아와 그 뿌리 그리고 중간 기둥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일직선상에 배열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심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움푹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앞니 쪽의 잇몸뼈가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세요. 이 뼈의 모양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다 보면 이제 임플란트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가 올라갈 때 이렇게 반듯한 모양으로 앞니를 만들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경우에 당연히 치아가 안 예쁘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연결하는 나사를 기성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런 앞니에 맞춰서 이렇게 각도랑 모양을 부여한 맞춤 기둥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 뿌리가 이렇게 심어졌다고 해도 치아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그걸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각도를 부여하는 양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25도에 30도가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이 기둥은 이렇게 뒤로 누울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공이 안 되는 거죠. 30대 여자 환자신데 이제 이런 상태로 병원에 내원을 하셨어요. 제 엑스레이를 보면 이제 앞니 두 군데가 예전에 신경 치료를 해놨었고 그 다음에 또 두 군데는 이미 충격으로 이제 이가 빠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니는 아까 이를 뺀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제 짧게 남은 치아는 어쩔 수 없이 남은 뿌리까지 다 제거를 하셨고 남아있는 자리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요 치아는 이제 살려서 쓰기로 했는데요. 자, 그냥 보기에는 뭐 단순해 보였어요. 그냥 임플란트 2개 심고 치아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수술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컴퓨터로 진단을 미리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임플란트를 어디다 심어야 될지, 그리고 또 이 4개의 치아는 지금 현재는 원래는 없는 치아인데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컴퓨터로 이제 그려본 치아고요. 그리고 그 치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보면 파란 막대기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바로 임플란트 방향인데 이게 보시면 이제 너무 이제 볼 쪽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임플란트 위치를 바꾸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 환자분의 뼈 상태인데요. 얇아도 너무 얇죠.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최대한 입천장 쪽으로 가져온 게 이 상태고 이것보다 더 이상 이제 각도를 안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보시면 이제 잇몸뼈가 없어서 이 바깥쪽은 다 또 이식을 해서 뼈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보여지는 임플란트는 스트라우만의 3.3mm 아주 얇은 록솔리드 강한 임플란트인데요. 스트라우만에서 제일 얇은 임플란트를 심어도 이렇게 뼈가 모자란 거죠. 그래서 이분은 뼈 이식까지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임플란트의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봤던 정해진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야만 그나마 임플란트가 최대한 안으로 들어가서 심어지기 때문에 그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얼마나 뼈가 얇은지 알 수가 있죠. 임플란트가 겨우 뼈의 가운데 이제 심어진 걸 알 수가 있고, 이 바깥쪽에 하얀 부분들은 다 이제 새로 이식을 해서 만들어준 그 인공뼈로 만든 뼈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뼈 이식을 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수술을 통해서 그 얼마 안 되는 얇은 치아뼈 두께에서 가운데 정 위치에 정확하게 이제 3.3mm 얇은 그 스트라우만의 록솔리드 임플란트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치아를 올리려고 보니까 너무 바깥쪽인 거예요. 이 방향이 이미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 방향이 환자분 치아를 아무리 우리가 이런 각진 기둥을 만들더라도 이 치아가 너무 앞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지금 보시는
쓰는 아주 이제 특별한 보철을 썼어요. 자, 이거는 저희가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트루 어버트먼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만든 솔루션인데요. 실제 임플란트의 방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치아가 연결되는 부위를 하나를 더 만들어줘요. 이거를 이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라고 하고, 이 형상은 이제 맞춤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기가 힘들죠. 지금 요 가운데 굵은 나사는 실제 임플란트가 심겨진 방향이고, 이 위에 보여지는 요 꽃갈 모양의 구조물은 이제 나중에 치아가 연결될 부분이에요. 실제 임플란트 이렇게 바깥쪽에 튀어나오게 심어졌지만 치아는 안쪽에 들어가는 곳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상에서 3D 디자인을 직접 해서 치아의 위치하고 맞는 자리에, 이건 이제 AOT라고, 오론티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중간 지대주인데요. 요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치아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제조 공장이 미국 얼바인에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거의 한 보름 정도 걸렸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치아까지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임시 치아를 이런 식으로 이제 3D 프린터에 넣어서 미리 만들어 봤고요. 자, 지금 상태는 이렇게 잇몸이 이제 다 아물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 연결 통로가 바깥쪽에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치아를 안쪽으로 넣어서 이제 체결을 했죠. 이런 식으로. 아직 이쪽에 이제 원래 있었던 이제 임플란트 연결 통로가 좀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약 한 2주 정도가 지나서 병원에 오셨을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잇몸이 다 덮인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입술선하고도 잘 맞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치아 위치라든가 크기도 잘 배열이 잘 맞고 색깔도 예쁘죠. 이제 안쪽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잡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마무리가 됐고요. 3년이 지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전히 잇몸선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오론티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어떤 극한의 상황을 극복한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앞니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이제 너무 돌출이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으로 넣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신 환자분이라면 이제 한 번쯤 이런 오론티로 만든 앞니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도쿠 이재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